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지만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오늘 참사 희생자에 대한 발인이 엄수돼 더욱 안타깝게 했는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태원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한 이들의 마지막 가는 길에 가족과 친구들은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또 다른 희생자가 다니던 지역 대학에도 분향소가 마련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지역 희생자는 1명이 더 늘어나 모두 9명이 됐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20살 여성 A씨의 유가족들이 연결식장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희생자의 관을 본 유가족들은 비통한 눈물을 쏟아냅니다. 어린 나이에 스스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정도로 자립심 강하고 당찼던 A씨의 마지막 모습에 유족과 친구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이태원 참사 희생자가 다니던 대전의 한 대학교엔 분향소가 마련됐습니다. 교수부터 학생, 교직원까지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고 저마다 이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그거 듣자마자 너무 당시에도 잠도 안 올 정도로 안타까웠고, 근데 때마침 저희 학교에 분향소가 설치됐다는 소식도 듣고 저희 학생이 그런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 너무 안타까워서. 한 재학생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있었다면서 참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한 자신을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일어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나서도 그 사실을 듣고 내가 그 사실을 좀 인지했으면 좀 죄책감도 있고. 이런 사이 우리 지역 민중 참사 사망자가 새로 발생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희생자는 8명에서 9명으로 1명 늘었습니다. 중상을 입고 서울에서 치료를 받던 20대 대전 시민 여성 1명이 숨진 겁니다. 지난달 29일 참사 당시 뇌사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사흘을 넘기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이 여성의 빈소는 대전 중구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고 오는 3일까지 장례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심폐소생술 CPR 교육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대부분 학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실습이 부족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전문가들은 반복적인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교육받는지 김철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순식간에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한 이태원 압사 참사 현장에선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이들을 찾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4분이란 골든타임 안에 생명을 구할 손길이 절실했던 겁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로 SNS 등에선 이번 사고를 계기로 CPR 교육을 신청했다는 글이 이어지는 등 응급처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에서 열린 CPR 교육. 매일 진행되는 교육이지만 그 어느 때보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자세가 진지합니다. 나 요번에 사고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이걸 들으면서 좀 더 그걸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동요 아기상어 리듬 빠르기에 맞춰 가슴 압박을 해야 한다는 팁부터 어느 정도 세기로 해야 효과가 있는지 직접 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실제 와서 체험도 해보고 그런 더 추가적인 것들도 더 알게 되니까 훨씬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2014년 이후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교육이 의무화되며 전국 99% 이상의 고등학교에서 CPR 교육이 실시됐지만 이 교육을 받았던 이들 중 응급처치 과정을 잘 알고 있던 이들은 11.7%에 불과했습니다. 교육은 했다지만 실제로는 몸에 익히지 못한 건데 CPR 교육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주기적인 교육과 실습 확대가 필수입니다.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심폐소생술을 받으셔야 실전에서도 더 심폐소생술을 당황하지 않고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CPR 실습 교육은 대전 119 시민체험센터 외에도 유성구 심폐소생술 교육센터, 충남 안전체험관 등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또한 대전, 세종, 충남 각 소방서 예방안전과에 사전 신청을 통해 CPR 교육도 가능하고 적십자사에서도 응급처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어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한 SNS 사용자가 대전의 한 가구업체를 사칭해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업체 홍보글을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가짜 홍보글에는 이태원 참사 사망자를 위해 기부금을 전달할 예정이라며 오픈 이벤트를 연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에 누리꾼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가구업체가 강력 대응을 예고하자 문제의 글을 올린 사용자는 계정을 삭제한 뒤 또 다른 계정으로 사과문을 게시했습니다. 서울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대전시가 많은 인파가 몰리는 행사들에 대해 자체 안전 기준을 마련해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순간 참여 인원이 1,000명이 넘는 행사의 경우 행사장과 주변 지역 도면을 놓고 안전 위험 지역을 설정한 뒤 1,000명인 경우는 10명, 2,000명은 15명 등으로 참여 인원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학대 간부 회의에서 이택구 행정부 시장은 스포츠 경기나 공연장에서 퇴장 시 군중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이장호 시장은 하나 이글스 등과 협의해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연탄을 떼서 추운 겨울을 나는 에너지 빈곤층이 대전과 충남에만 아직도 수천 가구입니다. 그런데 고물가로 연탄 기부가 줄면서 이들에게 나눠줄 연탄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 평일에는 연탄을 나눠줄 봉사자들도 없어서 곧 있으면 다가오는 겨울나기가 더욱 걱정입니다. 양정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3.65kg짜리 새까만 연탄 300장. 서로 힘을 모아 나르며 창고에 차곡차곡 채워 넣습니다. 연탄 사용 가구들은 대부분 이렇게 좁은 골목길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탄을 집 안까지 나르기 위해서 이렇게 손에서 손으로 하나씩 옮기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빠르게 찾아온 초겨울 추위에 얼마 남지 않은 연탄을 아껴 떼고 있는 어르신은 눈물이 날 듯 고맙기만 합니다. 이걸로 가지고 뜨시게 사는 게 좋아요. 고마워요.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 해마다 이렇게 줘서 참 고마워. 오늘만은 회사에서 일하는 대신 연탄 나눔에 참가한 회사 직원들. 감사합니다. 몸은 힘들어도 누군가의 추운 방을 따뜻하게 해줬다는 생각에 뿌듯합니다. 연말에 조금이나마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나눔을 같이 한다는 게 우리 회사도 그렇고 전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봉사자들이 주로 주말에 몰리다 보니 평일에는 추위에 떠는 시민들에게 하루빨리 연탄을 나눠주고 싶어도 나눠줄 사람이 없습니다. 당장 나눠줄 연탄도 부족합니다. 코로나 확산에다 물가가 크게 오르면서 연탄 기부가 줄어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 막막합니다. 연탄은행 창고에 남은 연탄은 600장 남짓. 아껴 써도 한 명이 단 2달 안에 다 쓸 아주 적은 양입니다. 연탄 가구가 대전광역시만 한 1,300여 가구인데 대전광역시에 연탄이 필요한 가정에서는 겨울을 안 하면 확보가 필요합니다. 한 가구가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연탄은 평균 1,200장. 때이른 추위에 맞설 따뜻한 손길이 절실합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육군사관학교 논산 이전을 위한 관련 연구 용역비가 정부 예산에 반영됐지만 국방부가 관련 예산을 집행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연구 용역을 특정 지역을 전제로 하는 것은 제한된다는 이유로 반영된 예산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지휘부는 대선 공약인 육사 논산 이전에 대해 거부 입장을 잇따라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육사 충남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는 육사와 국방부 등에서 이전을 촉구하는 1인 시위와 대형 집회를 열 계획이며 다음 달 15일에는 국회 도서관 대광당에서 육사 이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도 개최됩니다. 전국 9개 지역 민방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2019년을 기점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했습니다. 특히 지역에서의 20, 30대 청년층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면서 지역 불균형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이전과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혁신도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지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JIBS 신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에서 제주로 이전한 기업에 입사한 김정훈 씨. 이를 찾아 고향을 떠난 친구들과 달리 제주에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기업이 많이 좀 육지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하려고 좀 계획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주 열풍이 분 제주는 지속적인 인구 증가에도 20대 인구는 꾸준히 유출됐습니다. 한 해 10,000명 가까운 인구가 유입되던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도 청년 인구 순유출이 계속됐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2년간은 최근 20년 새 최대 규모의 20대 인구 유출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은 지역의 인재 유출로 이어집니다. 국내 상장사 가운데 72.7%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제주는 카카오와 넥슨 등 지식산업 기반의 본사 이전 성과를 경험으로 대안을 찾겠다는 계획입니다. 제주도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연환경으로 대표될 수 있을 텐데요. 제주가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직원들이 좀 더 자유롭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매력 포인트였다고 생각을 해서 제주 이전을 결정하게 됐고요. 그간 제주는 기업 이전 시 법인세와 지방세를 5년간 감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 직원 거주비와 물류비 등을 지원해왔습니다. 최근에는 다른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기업 유치가 부진한 제주 혁신도시. 유휴 공간에 워케이션 센터를 조성했습니다. 일 못지않게 휴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워케이션 운영과 유치를 기업 이전의 대안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한 이 수도권 개인 개발 업체는 직원들의 반응을 수렴해 제주 기업 이전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하루빨리 제주도 와가지고 좀 정말 일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뭐 휴가도 즐기고 이런 식으로 같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국내 기업 2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투자 지역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한 결과 교통 기반 시설과 집점 네트워크에 이어 조세 부담 및 혜택, 부동산 가격과 보조금 지원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지자체에 제대로 된 권한을 이양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조세 방안과 투자 인센티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청년 인구 유출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민방 공동취재단 신윤경입니다. 박경귀 아산시장이 올해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박 시장은 당시 상대 후보였던 오 전 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 5월 고발당했습니다. 박 시장 측도 오세현 전 시장을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맞고발했지만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가 수해복구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천안시 산림조합 본점과 산림조합 간부집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천안시 산림조합 간부 등은 2019년 천안 지역 수해 당시 산림청과 천안시로부터 받은 수해복구 지원금 중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역 정관계가 막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최근 서산 해미 국제성지 한광석 전담신부와 함께 외국인 순례객의 증가에 대비해 항공교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해미 공군 비행장도 방문해 민항기 운행에 따른 안전시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서 서산공항이 조속히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의 당위성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와 서산시는 해미 공군 비행장 활주로를 공동 활용해 서산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올 연말 예상되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설계를 거쳐 오는 2027년 개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이 해양수산부 클린국가어항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내년부터 3년간 국비 146억 원을 지원받습니다. 태안군은 근흥면 신진도리와 정중리 일대 안흥항 어업환경 개선과 경관정비 편의시설 설치 등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며 안흥 내항과 안흥 외항을 연결하는 순환형 자연 취나길 조성, 태안 해안 케이블카 설치 사업 등과도 연계할 계획입니다.